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노영희 변호사, 진혜원 검사, 이 3명 여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니,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3명 여성의 공통점은 바로 바른말, 옳은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탓에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보수 언론과 극우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무차별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난리가 났을까요? 박지희 아나운서는 지난 15일 팟캐스트 청정구역에 출연해 박원순 미투 피해 호소인을 향해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세상에 나서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궁금증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조차도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선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 아나운서의 이런 발언이 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2차 가해랍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요. 합리적 의심까지 막말이라고 밀어붙이는 이 이상한 논리는 좀 오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지난 13일 NBN 생방송에 출연했던 노영희 변호사가 최근 사망한 반민족 친일 인사인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에 대해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겁니다. 백선엽을 보는 여러 시각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데 그 발언 직후 그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하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또한 어이가 없는 일이죠.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 인사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 그가 현충원에 순국 선열들과 함께 안장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인데요. 이걸 지적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현실에 답답함마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혜원 검사.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의 글에서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듯한 글을 남겼는데요. 왜곡된 미투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 여지없이 그를 향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그의 징계를 요청한 건데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박지희 아나운서, 노영희 변호사, 진혜원 검사, 이들의 발언에 문제가 있나요? 진실은 가린다고 감춰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미려 해도 진실은 변함이 없죠.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을 해주신 이 세 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순 미투 사건에 피해 호소인 변호인 측인 김재련 변호사의 과거 경력이 드러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의 남편 과거 행적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남편은 현직 YTN 사회부장으로 재직 중인 유재웅 기자로 지난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공개 당시 제보자들을 삼성에 연결해주고 YTN 기자의 취재를 방해한 당사자였던 겁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된 일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너무 당연한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요?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처음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어요. 4년 동안 그러면은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 본인이 좀 전에 나온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비판받아도 또 어쩔 수 없다. 동포에게 총을 겨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왜 친일 행적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반성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뭐 묘까지 지금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현충원에 묻혀야 되는데, 저는 대전 현충원도 사실은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근에 저한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분이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어때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폭로 아닌 폭로를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가 혹시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직접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지금의 국민의당이 처한 원내 현실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최고의 상품 아니냐. 안철수 대표가 물론 대선까지 가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보궐선거에서 역할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난다면 국민의당 전체가 분위기가 살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과 단일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상황에서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인 2015년 제정된 당원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유발된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조항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사실 후보를 안 낸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여권이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친다든지 아니면 이건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만들던지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정당 공천이 아니라 시민 후보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유력한 여권 후보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꼽았습니다. 그는 여당은 특수한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 선거를 치러야 된다. 여기에 분노한 여성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지도자나 아니면 남성 중에서도 여성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분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이 지금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재선 의원급이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는데요. 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우선 첫 번째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당내에서 정책과 정치 여러 면으로 두루 잘 알려진 이해훈 전 의원이든 이런 후보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 보궐선거와 관련해 벌써부터 제밥만 관심 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엄청나게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안 대표는 이날 온 국민 공부방 강연이 끝난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금 선거를 생각할 때인가라며 우리나라가 사자 모욕과 피해자의 2차 가해로 여론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 도덕 기준 등 여러 가지 무너진 가치를 살리는 것이 정치권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측근에게 들었다는 말은 뭔가요? 안철수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가 충분히 서울시장에 도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가진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자
대권으로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측근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대로 지금이 선거를 생각할 때인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인보다 먼저 인간이 되시길 조언합니다.